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의 핵심만 읽어주는 토크IT의 세미남 고우성 PD입니다. 요즘 AI를 검토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RAG를 어떻게 구현할까가 공통 고민이었다면 최근에는 온톨로지도 같이 해야 하나?로 질문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AI가 정보를 찾고 요약하는 걸 넘어 기업 업무에서는 결국 정확한 의미와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번 세미남에서는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M, ERP, 엔지니어링 도면 분야에서 온톨로지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돼 성과를 내는지 온톨로지 전문 기업인 인포시즈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레가시를 AI가 활용 가능한 부분을 엔터프라이즈 AI라고 쳐요. 오른쪽으로. 네. 그러면 레가시에 있는 내용을 엔터프라이즈 AI로 활용할 수 있는 중간자적인 무언가 레이어를 만들어야겠다. 그거를 저희는 명명하기를 시멘틱 레이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 지식그래프와 온톨로지 베이스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더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는 트렌드란 말이에요. 오케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레가시를 그런 B2B에 AI를 적용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야? 라고 해서 지금 택하고 있는 방식, 더 좋은 방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중간의 어떤 구조를 시메트릭 레이어로 두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어떤 AI가 활용 가능한 역할을 하는 레이어를 더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정점에 바로 온톨로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좀 그 구분하셔야 될 거는 네. 데이터를 잘 가져오고 거기다 데이터를 태깅을 다는 어떤 메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레이크하우스로 갖다 놓거나 아니면 가상화로 데이터를 물리적 데이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데이터들 간의 어떤 의미를 해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레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든 아니면은 가상으로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아진 혹은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랄 데이터를 그냥 가져온다 하더라도 의미론적으로 뭔가를 엮어줄 수 있는 레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게 그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네네. 네. 온톨로지의 본질은 총 4가지로 현재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뉴로 심볼릭에 조금 더 다른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4가지 개념이 대세입니다. 현재는 첫 번째는 바로 클래시스라고 얘기하는 어떤 개념, 핵심 개념. 내 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클래시스는 거의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쓰고 있는 그런 업무들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릴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항목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실제로 이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업에서의 어떤 개념과 관계들이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하면 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 네네. 실제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 그렇죠. 그 데이터가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아. 이제 인스턴스 또는 데이터라고, 오케이. 고객의 데이터라고 그럼 여기 보고요. 왼쪽에 뭐 클래스 고객 클래스가 있다면 고객 클래스에 삼성전자가 원오브 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LG전자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엑시엄스라고 하는 검증 규칙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혹은 우리 업에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혹은 반드시 없어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그 도메인에 맞는 그런 규칙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경이 되는 거 말고 실제로 내 업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거는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걸 엑시엄스라고 해서 이 검증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구조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내 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개념,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계, 세 번째는 내 실제 데이터, 네 번째는 여기에서의 어떤 검증 규칙. 이걸 예전처럼 과거의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반자동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LLM의 도움으로 이런 4가지 거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기업에 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로 데이터를 뭔가 있다가 설마 지금 거기다 밀어 넣으면 네. 이거를 딱 만들어준다. 해주면 AI가 그만큼 쉽게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만나는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제 CRM이라든지 영업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뭔가 돈을 버는 많더라고요. 거네요. 그렇죠. 아웃바운드로 이제 내가 돈을 버는 거 이제 아까 뭔가 AI 돈을 절감한 그것도 절감하는 돈 거고. 버는 거지 뭐. 둘 다 돈이 그렇죠. 관계된 거네. 그래서 프로핏을 남기기 위해서 레비뉴를 올릴 거냐 아니면 오케이. 코스트를 줄일 거냐 하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AI를 좀 쓰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CRM이라고 하면은 기존 방식은 캠페인 툴을 가져와서 데이터 마트 만들고 거기서 다시 무언가를
그 원랩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내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로 데이터 아까 그 데이터들을 온톨로지로 만들어요. 그 온톨로지 만든 다음에 이 온톨로지 상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풀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내가 다루려고 하는 그 기업 내가 만약에 기업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은 네. CRM 측면에서 그 기업에 대해 나 오늘 그 기업에 어떤 영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내 영업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변 정보까지 합쳐서 내가 그 회사에게 어떤 영업을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금방 얘기 드린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그 기업령에 대한 정보들이 온톨로지화 돼 있다면 주변에 있던 정보들하고 합쳐서 어떤 CRM 측면에서의 그 기업의 관리가 되기 굉장히 쉽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 아웃바운드의 영업이나 CRM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맨 오른쪽에 AI 어드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게 이제 챗GPT면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 물어보는데 온톨로지가 없다면 제너럴 챗GPT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받는 거고 맞습니다. 온톨로지가 돼 있다면 온톨로지 기반에서 또 챗GPT랑 해가지고 답을 주는 거거든요. 해주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되는 그렇네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내가 갖고 있던 기존 영업 정보가 잘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기존에 어떤 선임자가 했었던 그 기업에 대한 영업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오케이. 내용들이 이제 붙어야 되고 데이터로 사일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다 붙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두 번째 예시는 저희가 이제 ERP 원가 분석인데 이제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정형 데이터가 일단은 기본이 돼요. 그래서 정형으로 저희가 ERP에 사실 ERP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이제 재무역에서 쓰는 이제 원가라고 하면은 그 원가가 왜 늘었고 줄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왜 늘고 줄었는지를 사실은 그 담당자들은 이 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가 분석을 매달 거의 말일이 돼가지고 한 3, 4일 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3일 내에 이 원가가 맨날 한 달 만에 계속해서 이제 그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가가 그래서 중소기업에 아주 데이터가 적다면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큰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라든지 그 재료비의 출처라든지 그 재료비가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재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타고 넘어가다 보면은 그 재료비가 이 원가가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던 원래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온톨로지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그런 분석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뭐 와디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RF 시뮬레이션이 이제 요즘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도 온톨로지 베이스로 당연히 이제 AI 에이전트를 써야 되는 거고요. 네. 온톨로지와 에이전트화해서 RF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제는 이제 도면도 디지털화 되는 거를 넘어서서 도면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이게 지식 그래프하고 온톨로지 베이스로 이해한다면 기존에 있는 도면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도면을 활용한 어떤 공장에서 사용되는 다른 업무들하고 이어질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제품이 바뀌게 되면은 내가 정제했었던 그런 이 파이프하고 이 중간 과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꾸려면은 그 설계도를 바꿔야 돼요. 네. 이 리비전 작업이 필요한데 이 리비전을 하려면은 예전에는 그 리비전 하기 위한 대상 설계 맡겨야지 갔다 와서 승인 받아야지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여러 업무들과 프로세스를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디지털화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정합성이 인지가 되는 무언가 레이어로 이 도면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그 작업들이 연결돼서만 해결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리비전 작업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렸어. 그러면은 이 온톨로지로 해서 자동을 하게 되면 거의 1, 2틀 만에 끝나게 되는 이런 작업도 가능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특정 발전사 같은 경우는 이런 특정 어떤 장애가 생겼어요. 그럼 장애가 생기면 그 장애가 어디서부터 타고 왔는지를 즉시 알아야 되는데 이 즉시 알려면은 다른 공장이나 다른 어떤 그 업무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톨로지가 저희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다른 시스템과 업무하고 연결되어서 기준 정보를 만들어 놓고 빠르게 누구나 네네.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이해되는 의미론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과관계 하니까 여기서 장애가 생기면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즉시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한 특정 네. 장애가 나면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바로 파악이 가능한 그런 뭐 발전소 같은 경우에 그 장애를 보다 예전보다 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엄청난 돈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또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문제가 생기면은 뭐 예를 들어 특정 시간만 멈추게 돼도 굉장한 어떤 네네.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발생하니까 이런 그런 것도 이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인포시스 관련 추가 영상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